네, 이번 주 주목받았던 관심 업종과 종목군들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들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이번 주 뜨거웠던 쪽입니다.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각오를 또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 평가 등 호재가 있었습니다. 6만 원 선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동우 대표님, 반도체 지금 분위기를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HBM이 굳건한 모습은 당연한 거고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분위기가 확실히 중국 쪽 향부터 해서 많이 개선되면서 국내 쪽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도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이 지속이 되었던 부분들을 시장에서 조금 끌고 가는,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줬는데 다음 주까지도 그 상승이 지속이 된다라면 답답한 박스권이 아니라 조금 더 수월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8천 원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3만 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열리게 되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이 확실히 도움이 된 모습이고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기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중국에서 빠르게 상승했고 그리고 재고 감축 이후에 예상보다 빨리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더 빠르게 연중 최고가를 돌파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견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기존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엔비디아향 HBM4 테스트 물량까지 통과하게 된다라면 기대감 측면에서는 훨씬 주가도 탄력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김신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간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누차 강조를 하셨었죠. 네. 지금 6만 원 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짧게 여쭤볼까요? 예,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짧게라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 돌파를 했습니다. 5만 원 초반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방송에서도 줍줍 의견을 드리면서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0%, 15%까지 당기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주가는 삼성전자의 그 북밸류, 즉 장부 가치가 현재 59,800원인데요. 이 딱 수준에 와 있습니다. 즉 이제 겨우 PBR 1배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1.2배 수준, 역사적으로 1.2배 수준만 돼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거든요. 여기까지는 즉 그러니까 7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황 호정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D램의 현물가가 상승한다든지 랜드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그 호재들만으로는 바로 7만 원 이상, 7만 전자로 치고 올라가서 달리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라든지 이게 꼭 필요한 호재가 지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게 전까지는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시고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이 구간까지 분할 수익 실현하고요. 또 조정 시 재매수하는 이 반복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업종 반도체 쪽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일까요? 철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낙폭과대의 업종 중 하나로 꼽혔었던 철강 재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를 보니까요. 차트상 저점 대비 50% 가까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구 대표님, 당분간 철강주의 모멘텀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관세 전쟁이나 내부적으로는 건설 경기 악화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속으로 가고 있지만 또 중국 쪽의 그 철강 쪽은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악영향을 받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또 좋은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또 강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에 따른 호재성 재료도 일부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제철, 세아제강 해갖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꼭지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찍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조정을 조금씩 받을지라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추천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중간 수익 목표치가 35만 원, 그건 이제 돌파를 했고 이제 40만 원 선까지 단중기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허인남 대표님,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유효하다 하셨는데 앞서서 네. 동의하시는 부분인지요? 네네, 궁금합니다. 같은 의견인데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높은 뭐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이 섹터를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철강주의 어떤 그 추세의 흐름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바로미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모멘텀도 이제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대규모 인프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강간이라든가 이제 철강 자재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유럽 연합이 이제 철강 수입을 이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오히려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반사 이익까지도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주 코스닥 조정으로 이제 그 3월 초까지 움직였었던 이제 철강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수형 테마 종목들도 이제 같이 쉬고 있는데 700선의 이제 지지력을 확보했을 때 이제 다음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좀 유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관주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초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궁금한 건 장기적 관점이 가능하냐 아니면 테마성으로 보는 게 나을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김진 대표님,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테마성이 강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인 사업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이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테마 그 주로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일단 다음 주에는요. 먼저 그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그 제조 기업으로 LNG 선박의 폭발 방지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 포직 비술 CCUS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수의 특허를 또 보유하고 있는 에어레인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관광주 중에서도요. 현재 그 대장주격인 게 이제 동양철관인데요. 이 동양철관도 에어레인과 마찬가지로 그 정고점하고 또 52주 신고가 지금 바로 그 근처에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목표로 단기 트레이딩 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정도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강관주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동우 대표님,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LNG 프로젝트가 이제 그 언급이 됐고 향후 관세 정책에서도 이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제 정부에서 조금 밝힌 입장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가장 요인으로 작용한 건 미국에서 이제 더티 15라고 국내를 포함시켰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정부에서도 약간의 신중한 고려, 뭐 정책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전일 밤이죠. 미국 쪽에서 다시 그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 본격화를 알리는 이제 행정 서명에 돌입했고. 그다음 대만이나 일본 쪽은 LNG 프로젝트에 빨리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관세 정책에서 조금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협상 카드로 내민 만큼 국내에서도 그 관련으로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해서 한국 투자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에너지 장관 쪽에서 해외를 오늘 하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네. 재차 아마 국내 쪽의 관련주들 LNG선이나 뭐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해운 쪽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아마 다음 주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료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김영구 대표님, 이 많은 기업들이 또 있죠. 가장 눈여겨보시는 쪽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불당면 선풍으로 일으켰던 삼양식품이 이제 1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니까 네. 그 뒤를 소리 없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주안점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농심 같은 종목들은 달리는 말이니까 거기에 올라타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초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든가 부담스럽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타도 되겠고요. 주도 성향의 N자형 패턴입니다. 주봉을 잘 보시면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 빙그레 같은 종목들은 기관 매수세가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빙그레 같은 종목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눌림목 조정 중인데 이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은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매일매일 매수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적시타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음식료 쪽에서는 다른 거 안 봐도 되니까요. 뭐 식용 삼양식품 같은 거 쫓아서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농심, 빙그레, 풀무원, 즉 삼양식품의 2차 주도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와 함께 또 대표적인 소비주라고 거론할 수 있겠죠. 화장품 쪽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용, 의료 관련주까지 같이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요. 허인남 대표님, 봄의 성수기가 또 올 것 같고요. 중국의 관련된 호재까지 재료를 또 맞이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네, 그 화장품 섹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의 가장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뭐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뭐 이런 면세와는 다르게 좀 중장기 관점을 제외하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단기에서 이제 스윙 관점으로 이제 매매할 때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모멘텀은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또 K뷰티의 모멘텀인데 이번 주 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토니모인이라든가 그리고 J2K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또 대장주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니모인은 이번 주 박스권 하단인 이제 5,500원부터 상단인 이제 7,000원 부근까지 한번 그 반등 시세를 주고 코스닥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재차 이제 확인을 한다면 이제 6,000원 초반에서는 뭐 제 공략 타점도 이제 노려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김진 대표가 화장품 관심주로도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짧게 네. 리뷰 관련해서 뭐 포함해서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주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연초 또 그 흐름을 보면은요, 이 실적 개선세가 다시 또 나타나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 탈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또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 한한령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몫하면서요. 전체적으로 바닥권 탈출 그리고 추세 전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때마침 정부가 그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분기 중에 유커에 대한 한시적인 그 비자 면제를 시행한다는 발표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화장품주의 상승 모멘텀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주로는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미 제시해드렸던 그 삐와와 함께 바닥권에서는 마녀공장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츠한불 등의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요. 또 신고가 등 그 고가권 영역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펌텍 코리아라든지 토니모리, VT 이런 회사들을 선호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번 주 핫했던 업종으로 2차 전지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추락하던 테슬라가 반등 조짐도 보였고요. 개별 기업별로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참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업황에 기대감을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캐즘 현상을 넘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왔죠. BYD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리는 이런 충전 기술을 갖다 향상시켜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 머스크의 정치 현태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는 많이 떨어져서 못 올라가지만 BYD는 쌩쌩 날아갑니다. 제가 볼 때도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BYD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을 네네.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주 중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느냐?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LG 엔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도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걸립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막 빵빵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LG 엔솔이 33만 원짜리에 있는데 이 가격 전후해서 조금 더 밑으로 뭐 이런 가격은요. 지금 그 화살 표시를 해놓은 자리가 바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쌍바닥점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가 맞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1만 원 선 전후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즉 주봉상 쌍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면 이건 싼 가격이다. 다만
지금 빵빵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지금부터 찬찬히 모아두면 나중에는 한 1개월 후, 2개월 후만 돼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자료로 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